입니다. 전자신청이 뭔 뜻일까요? 자, 요거 정식 명칭을 보여드리면요. 인터넷 등기 전자신청이고요. 요걸 줄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인터넷 등기 전자신청 줄여서 전자신청. 인터넷망을 이용하니까요. 이거를 다른 말로 온라인 등기 신청이라고도 하죠. 컴퓨터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사용자 등록이 있고 전자신청이 있어요. 이 사용자 등록은 뭐냐면 컴퓨터로 여러분이 등기를 하시려면 그냥 바로 컴퓨터 켜고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접속하셔가지고 바로 등기를 컴퓨터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고요. 나는 누굽니다 라고 여러분을 회원가입부터 해야 돼요. 회원가입. 그 회원가입을 사용자 등록이라고 그래요. 자, 회원가입할 때 여러분 뭐 하십니까? 여러분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카페 같은 데 가입하실 때 뭐 만들어야 돼요? 일단 아이디 만들어야 되죠. 패스워드 만들어야 되죠. 그거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거 아이디 패스워드 만드는 거예요. 난 누굽니다 하고 신분 증명해가지고 아이디 패스워드 만드는 단계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현실적으로 등기를 해야 되죠. 등기 신청을 컴퓨터로 할 때 전자신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회원 가입하는 방법이 어떠냐에 대해서 예규가 따로 있고요. 이 회원 가입 후에 실제로 컴퓨터로 등기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나요에 대해서 또 예규가 따로 있어서 예규 2개 있어요. 근데 지금 실판을 잘 보시니까 이게 회원 가입할 때의 방법에 대해서 지금 이게 논하는 주제들이 55 XX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뭘 물어도 결론이 똑같죠. 이런 것들은 출제자가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아요. 묻기는 하는데 보세요. 사용자 등록을 물으면 X인데 전자신청을 물으면 O가 되는 거. 이게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 출제자의 포인트는 여기에 있어 왔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미리 제가 포인트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설명 좀 드리죠. 사용자 등록은 이렇게 감을 잡으시면 제일 편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등록입니다. 그래서 자연인 처음에 이 전자신청 도입된 게 2006년 6월 1일이에요. 이날로부터 우리 국민은요. 자연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연인 우리 국민은 당연히 사용자 등록을 해서 컴퓨터로 등기하는 전자신청을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외국인은 처음에는 도입될 때는 안 됐어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했었거든요. 외국인은 안 됐는데 외국인도 지금은 평등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기조가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도 전자신청하게 해주자 이렇게 해서 허용해 주게 되는데 외국인도 2009년도 7월 1일자부터 사용자 등록을 허용해 줘서 이제 인터넷 등기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제 이 뜻이에요. 그럼 이제 보십니다. 법인은 이 사용자 등록을 할 수 있을까요? 인간만 하는 거라 그랬죠. 제가 이거 인간. 법인 인간 아니죠 이거. 그래서 사용자 등록을 못 해요. 그래서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우리 법인과 우리 자연인 인간을 놓고 봤을 때 어느 쪽이 경제적 규모가 큽니까? 법인이 훨씬 크잖아요. 그런데 인터넷으로 하는 등기를 못하게 한다? 훨씬 더 거래도 많고 규모도 큰데 모순이다 해가지고 2008년 4월 1일자에 이 상업등기법이 만들어지면서요. 법인이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우리 국민이 사용자 등록한 거하고 똑같이 취급해줘요. 다시 법인은 사용자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인간이 아니니까. 하지만 상업등기법을 만들어서 이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전자신청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고요. 이게. 이제 결론이 달라집니다. 보세요. 법인은 사용자 등록을 할 수 있어요? 물으면 자 사용자 등록을 물어요. 법인이 사용자 등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인간이 아니니까 못해요 해서 얘기해도 법인 제외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전자신청을 물어요. 전자신청을. 그러면 법인은 할 수 있나요? 길이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묻는가에 따라서 정답이 달라지는 거. 이게 출제의 포인트였다고 여태까지. 그러니까 미리 알고 가셔야죠. 사용자 등록을 묻는지 회원 가입을 묻는지 등기하는 거를 묻는지 이제 그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법인요. 이거는 보셔야 되는데 비법인은 인간 아니죠.
그러니까 사용자 등록 못해서 전자신청 못했고요. 또 법인도 아니죠. 아니 법인 설립 등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자증명서 발급받을 수도 없죠. 인간도 아니라서 사용자 등록도 못하고 법인이 아니라서 전자증명서 발급도 못 받아서 이래저래 법인은 전자신청할 수 있는 길이 현재는 봉쇄되어 있습니다. 비법인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자, 비법인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자, 근데 이건 될까요? 전자신청 아닌 게 무슨 신청이죠? 전자신청하는 거. 방문신청이에요. 방문신청을 이제 등기소 간다고 출석신청 또는 서류 들고 가니까 서면신청이라고 같은 말. 방문, 출석, 서면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럼 비법인은 방문신청은 할 수 있을까요? 비법인이 등기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문 하나 보고 갈게요. (128페이지) 한번 보시죠. 128 요약지 128페이지 보세요. 자, 거기 테마 33 등기 신청 적격이 있는데 찾으셨나요? 자, 거기에 보겠습니다. 중간에 법 26조를 보십시오. 법 26조에 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기 신청. 자, 1항 종중, 문중,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한마디로 비법인요. 이 비법인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대해서는 그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그리고 그 1항의 등기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명의로, 명의 적으시면 돼요. 명의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다. 자, 비법인 사단 재단이 등기부의 권리자로 올라갑니까? 지금 읽으셨잖아. 명의가 권리라니까요. 비법인 명의로 등기한다고요, 이게. 이거는 방문 신청이요. 비법인은 방문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는 못 한다고? 컴퓨터로는 못 한다고, 컴퓨터로는. 그러니까 비법인은 비법인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는데 전자신청은 못 한다. 이제 그거 구별하셔야 돼요. 방문 신청은 할 수 있고 전자신청을 못 한다. 그래서 이 부분 주의하셔야 돼요. 이것도 나름 주의할 부분이 있어요. 비법인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그럼 맞죠? 비법인은 방문 신청을 할 수 없다. 그러면 그건 틀린다고요. 자, 그 다음 관할을 볼게요. 자, 이거 회원가입이라고 그랬죠? 회원가입하는 거, 예를 들어 은행 같으면 계좌 개설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 신한은행의 계좌를 개설하면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동네에 있는 지점, 신한은행 지점을 가셔야 됩니까? 전국 어느 신한은행 지점 가도 다 계좌는 개설이 됩니까? 그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회원가입이잖아요. 계좌 개설하고 똑같아서 관할이 없다고요. 어느 등기소 가도 다 해준다고 이게. 전자신청할 수 있는 사용자 등록은 다 받아준다고. 어느 등기소든 관할을 따지지 않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이게 전자신청은 지금 등기하는 거죠. 이건 회원가입하는 거고 이게 등기하는 거라고요. 등기할 때는 반드시 관할을 지켜야 됩니다. 어떤 등기든 관할은 무조건 지켜야 돼요. 제 1순위로. 만약에 관할을 안 지키면요. 1호각하죠. 1호각하. 등기되더라도요. 100% 모여였죠. 그 다음에 대리. 자, 회원가입은 뭐가 중요하냐면 본인 증명하는 게 중요하죠. 그럼 저 홍길동입니다. 이렇게 증명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회원가입이. 그래서 신분증 들고 가야 돼 일단. 그리고 그 사용자 등록 신청서가 등기소에 구비되어 있는데요. 전자신청을 위한 사용자 등록 신청서. 거기에 뭘 적느냐 하면 나의 주소를 적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의 이름 적고 도장을 찍어야 돼요. 그래서 봐서 주소 적었으니까 이 주소가 나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하고 일치하는지를 증명해야 되니까 주민등록 등초본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름 적고 도장 찍는다 그랬죠. 그럼 이게 도장 찍었죠. 도장 찍은 서류 제출하면 인감증명을 써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이다 이거 증명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사회주 등록할 때 인감증명도 쓰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제가 본인이 직접 신분증 들고 출석해야 된다 그랬어요. 대리시키면 안 됩니다. 본인 증명하는 단계에서 대리시키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직접 출석해야 된다. 그 말이 대리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전자신청을 볼게요. 전자신청은 관할을 따질까? 등기하는 거니까 반드시 관할을 따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리가 될까? 지하철 여러분 출구로 나오실 때 이런 경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 번 경험했는데 법무사 사무소에서 이거 명함을 돌립니다. 광고하는 명함 돌려가지고 법무사 사무소예요. 그래서 우리 사무소는 전자신청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종이 서류 떼가지고 제출하는데 우리는 파일 받아서 하니까 수수료 절감됩니다. 많이 이용해 주세요. 이렇게 광고해요. 지금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전자신청 대리하겠다는 거잖아 지금. 근데 이 전자신청의 대리는 컴퓨터로 등기 대리하는 거라 이게 아직은 안전성이 100% 보장됐다고는 할 수 없어서 아직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격증 걸고 대리하는 자들 정도는 믿을 수 있는데 누가 다른 사람, 우리 일반인이 컴퓨터로 등기 대리하는 건 아직은 못 믿겠는데 라고 해서 자격증 걸고 대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대한민국에 두 가지밖에 없어요. 변호사, 법무사. 그들을 이렇게 불러요. 자격자, 대리인. 만 대리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의 자격자 대리인은 변호사하고 법무사만입니다. 그 다음에 인감증명은요. 아까 사용자 등록할 때 도장 찍고 신청서 제출하기 때문에 인감증명을 떼가야 되는데 자, 전자신청을 실제로 할 때는요. 인감증명 쓰는 일이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공인인증서를 쓰기 때문입니다. 컴퓨터로 여러분 은행에 계좌이체 하신 적 있죠? 공인인증서 쓰시죠? 그래 놓고 은행 가가지고 내 계좌이체 한 사람인데 하고 인감증명서 떼요? 필요 없죠. 그거 똑같다고 이게. 자, 인감증명 공인인증서는 그 기능을 제가 잠깐 소개할게요.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들어두시면 이게 왜 필요 없는지를 금방 이해하시게 돼요. 자, 제일 먼저 본인 증명하는 기능 합니다, 이거. 두 번째는 해킹 방지도 기능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게 패스워드 기능을 합니다, 나중에. 그래서 보세요. 요 본인 증명하는 정도 그 기능이 그치는 게 인감증명서잖아요. 그러니까 그 옛날 그 종이 인감증명보다 기능이 더 많이 지금 들어가니까 진화된 인감증명이죠. 그러니까 진화된 걸 쓰는데 옛날 건 필요 없잖아 이게. 다시 전자신청할 때는 인감증명 쓰는 일이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전자신청을 전제로 문제가 나왔는데 인감증명 제출한다 이렇게 나오면 그냥 X하고 빨리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OX 달라지는 거를 좀 논점으로 보시는데요. 숫자를 좀 마지막 보시면 됩니다. 숫자. 이 사용자 등록은 아까 등기소 직접 신분증 들고 간다 그랬죠. 그래서 사용자 등록 신청서 제출하면 접수증이라는 걸 줘요. 접수했다고. 접수증 받아오는데 거기 접수증에 뭐가 적혀있냐 그러니까 숫자 네 자리로 네 자리 총 16자리에 숫자만 적어줘요. 그 숫자를 접근번호라 그래요. 접근번호. 그 접근번호 받아와가지고 집이나 사무실에 컴퓨터에 와가지고 그거를 접근번호를 입력을 하게 돼요. 그게 열흘 이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흘 이내. 그래서 접수증 받아와 놓고 그거를 뭐 다른 일 하다가 까먹어가지고 못 했어요. 한 2주 지났어요. 그럼 다시 해야 돼요. 다시. 열흘 안에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한 번 등록하면 유효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연장할 수 있을까 없을까?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또 연장 신청 받아줘요. 연장하면 또 다시 3년 연장이 되고요. 근데 또 깜빡해가지고 3년이 지나갔어요. 신청 없이, 연장 신청 없이.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당일 등록.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1년에 등기를 몇 건을 하십니까? 네. 등기 안 하고 뭐 몇십 년도 살아왔죠. 그런데 뭐 유효기간 3년짜리 등기 뭐 얼마나 많이 하겠다고 유효기간 3년짜리 사용자 등록을 해서 혹시나 내가 등기하게 되면 전자신청해야지. 그래서 이게 보급이 안 되고 있다고 이게. 그래서 처음에요. 이 전자신청은 방문신청이 원칙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특례였거든요. 컴퓨터라는 특례가 있어요. 이렇게 원칙 특례였어요. 방문이 원칙이고 특례였는데 워낙 보급이 안 되니까 저조하니까 2011년도 전부 개정할 때요. 11월 13일자부터 이것도 원칙으로 격상해져서 지금은 대등한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방문 신청 또는 전자 신청 이렇게 대등하게 현재 규율하고 있어요. 자, 어느 게 원칙이라고요? 둘 다 원칙이에요. 둘 다 원칙. 이제 원칙 예외 관계 아니고요. 다 원칙이에요, 이제. 뭐 그 정도 하나 보시고. 사실 요거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게 개정됐거든요. 자, 이제 실제로 전자 신청할 때 얘기잖아요. 실제로 전자 신청을 할 때 입력할 거 입력하고 첨부할 거 전자적으로 첨부할 거 첨부 다 해서 또 수수료 전자 결제해야 됩니다. 전자 결제. 그래 놓고 마지막 전송 클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게 신청이 끝나는 건데 그 전송 클릭을 결제하고 나서 7일 이내에 하라고 돼 있었는데 이거 재작년 1월 달에 2017년 1월 달에 14일 이내로 개정했어요. 개정하고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것 때문이라도 일부러 이게 전자 신청을 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14일 이내입니다. 이제 14일. 자, 결제 전자 결제하고 며칠 안에 클릭해야 된다고요? 14일 이내. 요거 좀 봐두시죠. 이게 뭐 화면이 좀 갑자기 또 깨졌네요. 요 문제를 푸는 걸로 오늘 뭐 지금 중요한 게 남아 있습니다만 시간이 뭐 이미 많이 지나갔네요. 더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이게 말이 스피드가 어떻습니까? 좀 느립니까? 더 빨랐으면 좋겠습니까? 자, 2주 후에 뵙는데요. 이거 문제 풀고 2주 후에는 스피드가 더 업그레이드 된 저를 이제 기대하십시오. 네. 진도 빼야 돼요, 진도. 그래서 좀 빨리 한번 이게 화면이 마지막 화면이 좀 이상한데요. 뭐 그래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요거 풀고 이제 오늘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전자 신청까지 이제 하신 셈인데요. 틀린 거로 골라랍니다. 사용자 등록을 한 법무사에게 전자 신청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등기 권리자도 사용자 등록을 하여야 법무사가 대리하여 전자 신청을 할 수 있다. 요 그림으로 제가 그려볼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등기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요. 자기가 등기 안 하고 이렇게 을에게 등기 맡겼대요. 어떻게 맡겼냐니까 전자 신청하라고. 자, 근데 전자 신청을 지금 대리하는 자 이 사람 누구만 된다 그랬어요, 아까? 변호사, 법무사. 그걸 뭐라고 불러요? 자격자 대리만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현재는 변호사하고 법무사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자, 이렇게 대리할 때 지금 이 사람은 변호사, 법무사는 이제 갑의 등기를 본인의 등기를 대리인으로서 대리해야 되니까 이 사람은 전자 신청할 수 있는 그 등록이 돼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사용자 등록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개인 사무실요, 홍길동 법무사 사무소 같으면 사용자 등록을 하는 겁니다. 법인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 법무사들 또는 변호사가 여러 명 묶어가지고 합동 법무사 사무소를 차렸어요. 그럼 이거 법인이거든요. 그럼 뭐 받아야 돼요? 전자증명서를 받으면 개인이 사용자 등록하고 똑같이 취급됩니다. 그래서 전자신청할 수 있는 거 맞죠? 근데 이때 이 본인요, 대리권을 수여한 이 본인은 사용자 등록을 했어야 할까 이 얘기입니다, 지금. 자, 사용자 등록을 둘 다 보여드릴게요. 사용자 등록을 한번 유효기간 3년짜리 사용자 등록 내가 3년 동안에 뭐 등기할 예정도 없었지만 그냥 한번 해봤어요, 그죠? 등록했더니 막상 하려고 대부분 인터넷 등기 접속해 보니까 복잡하고 귀찮고 모르겠어. 그래서 좀 전자신청해 주세요 이렇게 맡겨도 되겠죠? 그런데 나는 뭐 등기는 잘 몰라요. 등록 안 한 상태에서 자꾸 홍보하니까 그러면 뭐 좀 수수료 절감되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나는 사용자 등록 전혀 관심 없었는데 맡겨도 되겠죠? 그러니까 상관없다고 이 불문 이해되시죠? 얘네들만 하면 돼요. 전자신청 하는 자가 얘네들이니까 본인은 필요 없다고 이게 하든 안 하든 상관없다고요. 그런데 여기 문장을 보세요. 이제 사용자 등록을 한 법무사에게 전자신청에 관해서 전자신청으로 대리하라고 대리권을 줬대요. 그 대리권자, 그 권리자 갑 본인요. 사용자 등록을 하여야 전자신청이 가능하다. 틀렸죠. 이게 하여야가 틀려서 1번이 정답으로 나왔네요. 자, 그 다음 문구를, 지문들을 다 해석해야 됩니다. 제가 논점을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나왔어요. 최초로 사용자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당사자 또는 자기소 대리인은 등기소에 직접 출석해야 된다. 이 뭔 말이죠, 이게? 등기소에 출석해야 된다. 이 말이
그가 직접 가야 된다는 말이라 대리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직접 출석해야 된다. 대리가 안 된다. 그러면 이게 전자신청이면 대리가 되죠? 사용자 등록은요? 회원가입은 대리가 안 된다 그랬죠? 지금 뭘 묻는지 보세요. 이게 보여야 된다니까. 사용자 등록을 하려면 직접 가야죠. 전자신청은 안 가도 되고요. 대리시켜도 되고. 자, 그래서 무엇에 따라서 이게 OX가 달라지니까 이걸 초점으로 내고 있는 거를 지금 보신 거예요. 그다음 나머지 좀 볼게요. 자, 전자신청을 위한 사용자 등록은 전국 어느 등기소에서 하실 때 이 말이 관할 없어요 이 말이죠. 자, 뭐는 관할이 없고 뭐는 관할이 있었어요 아까. 사용자 등록 회원가입은 전국 어느 등기소나 다 받아줘요. 하지만 실제로 등기하는 전자신청은 관할을 철저하게 지킨다 그랬죠. 그래서 이건 정확하게 또 이게 포인트입니다. 법인이 아닌 사단은 비법인요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맞나요? 맞죠. 만약에 여기가 비법인 사단은 방문 신청을 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방문 신청할 수 있었죠. 비법인 명의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다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아까 26조 자고 읽으셨어요? 사용자 등록 신청서에 인감증명을 제출하던가요? 자, 사용자 등록 신청서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신분증 들고 회원가입하잖아요. 신분증 들고 그리고 사용자 등록 신청서에 거기에 주소 적고 이름 적고 도장 찍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주소 적으니까 주민등록 등초본이 필요하고 도장을 찍으니까 인감증명서도 쓰더라. 그랬었잖아요. 게다가 이 인감증명은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써라. 이렇게까지 요구하고 있어요. 어쨌든 맞는 거죠. 만약 이거를요. 전자신청이라 해볼게요. 전자신청이면 인감증명을 써야 안 써요? 절대로 안 쓰죠. 왜? 업그레이드 된 거 쓰는데 그게 뭔데요? 공인인증서요. 자,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책을 딱 덮으시고 2주 후에 또 그대로 이렇게 가져오시면 돼야 안 돼요? 예.